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1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1등 당첨 금액이었던 8억 6천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지금 3등 되셨다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던데 3등 되신 건 어차피 제 픽에서 잘 골라가시고 또 본인이 잘 선택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적중을 하신 거라 본인이 잘하셨다, 본인에게 박수를 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2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또 대박 터지는 회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열심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41회차 결과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구매해서 공유드린 최종 픽에 대해서 항상 결과가 나오면 많이 적중을 했든 많이 틀렸든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복기를 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승무패를 꾸준히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고 도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이 맞을 때만 저 이만큼 많이 맞았어요 하고 올리고, 많이 틀릴 때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유튜브 흥행에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들 자신 본인 픽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토토 승무패 41회차 제가 구매해서 공유드린 최종 픽은 10경기에 적중을 했고, 지금부터 결과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좀 클릭을 하셔서 멤버십 공지사항 영상 필수적으로 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참 복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비셀고베 대 전북현대 경기가 있어서 한 경기 구매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전북현대를 응원하게 돼서 전북현대 승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야, 진짜 전북현대의 그분이 계신 걸 요새 축구토토 승무패에 K리그가 안 들어오고 있어서 잠깐 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북현대의 그분 누군지 아시나요? 구스타보? 바로우? 문선민? 아니죠. 바로 김상식 감독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잠깐 망각을 하고 전북현대 승으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일단 저는 전북이 지난 대구와의 아침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큼은 좀 선발 라인업 확실하게 꾸려서 연장을 안 가고 좀 승부를 볼 줄 알았고, 비셀고베가 사실상 무고사 선수가 영입이 되고 난 이후에도 경기력이 쓰레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1점 차 정도로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이건 또 김상식 감독님께서 송민규 선수를 원톱에 놓고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90분에 투입이 돼서 체력이 남아있는 구스타보랑 문선민 선수는 또 후반전이나 돼서야 투입을 하더라고요. 꼭 경기를 보면 연장전을 가고 싶어서 그냥 막 안달난 교체 전술 같더라고요. 잠깐 전북 때문에, 김상식 감독님 때문에 좀 빡쳤는데 어쨌든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축구토토 승무패 41회차 결과 복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적중한 경기들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토트넘 대 울버햄튼 경기였죠. 일단 이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승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울버햄튼의 경우는 스포르팅에서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스트라이커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라울 히메네스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골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토트넘에 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해리케인 선수의 마무리 해결 능력에 있어서 좋았던 것 뿐이지 경기 자체가 토트넘이 울버햄튼을 압도하는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경기에서 드디어 울버햄튼은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다라는 점, 후반전 60분쯤에 교체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서 라울 히메네즈, 루벤 네베스,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들의 호흡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가 약간 지금 롯데 멤버로 조금 밀린 것 같은데, 지난주에 보니까 나 혼자 산다에도 출연하고 하던데 확실히 좀 선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토트넘의 단통승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아스톤 빌라. 자, 크리스탈 팰리스의 비에이라 감독님께서 지난 시즌에는 뭔가 전술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바꿔보려고 시도를 했었다가 개망한 이후로 이번 시즌은 니네 원래 하던 대로 해 새끼들아 라고 선수비 후역습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하던 대로 하니까 최근 경기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아스톤 빌라가 본머스에 패배를 했을 당시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크리스탈도 본머스와 비슷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하 선수의 멀티골과 마테타 선수의 골까지 3골을 기록을 하면서 3대1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 에버튼 대 노팅엄 포레스트. 자, 이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 경기에서 아워니 선수의 니킥 개뽀로골로 웨스트햄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하긴 했지만, 에버튼 원정에 가서 리그 2연승을 기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에버튼의 경우도 리그 2연패를 기록 중인데 승격팀을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리그 개막 후 3연패를 하게 된다는 것도 진심 개쪽팔린 짓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에버튼의 승까지는 볼 수 없는 이유로 타운센드 선수와 칼버트 루인 선수의 공백이 아무래도 에버튼의 마무리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때 너무 크기 때문에 도찐 개찐, 에버튼이나 노팅엄이나 도찐 개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에버튼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었고, 경기 결과는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상 에버튼이 패배할 뻔도 하긴 했지만 경기 막판 픽포드 골키퍼의 야이씨 빌드업 좆도 못하면 그냥 뻥쭈쿠나 해 이 새끼들아 하면서 공격에 있던 그레이 선수에게 바로 뻥 차줬고, 그걸 받아서 골로 연결을 하면서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단통 무승부 적중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풀럼 대 브랜드퍼 경기였죠. 자, 이 경기는 제가 너무 최근 경기력만을 생각을 해서 픽을 했던 경기로, 최근 경기력대로라면 저는 브랜드퍼가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경기였습니다. 브랜드퍼의 마무리적인 능력, 한마디로 이반토네이 은베우모 선수의 호흡도 굉장히 좋고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 중원의 조시 다실바 선수의 활약도 좋다라는 점에 너무 무게를 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퍼의 퇴장 징계가 나온다거나 이반토네이 선수가 경기 도중에 설사병이 나서 똥을 줄줄 싸면서 경기장을 나가지 않는 이상 브랜드퍼가 승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이 경기가 경기력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일단 무승부는 없다라는 패턴이었고, 올해 승무패 4번 경기에서 4회 연속 무승부는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는 배제를 했었고, 승과 패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해석한 배당으로는 무조건 풀럼 승이 나오고 있어서, 아니 분명히 최근 경기를 봤을 땐 이건 무조건 브랜드퍼 승인데 왜 배당은 풀럼 승을 가리키지?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경기력대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풀럼의 단통패를 선택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3대2로 풀럼이 승리를 했고,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날려먹었던 미트로비치 선수가 멘탈이 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극장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 중요한 건 브랜드퍼가 패배를 하긴 했지만 리그를 시작하고 지금 3경기 동안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 중이라는 점, 그만큼 이번 시즌 득점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42회차 준비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사우스햄튼.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말씀을 드릴 때 경기력에 대해서 뭐 주저리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말이 안 되냐? 바로 최근 경기력에 비해 레스터 시티의 승리 투표율이 73%나 받는다는 건 너무나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압도적인 투표율이 몰릴 만큼 레스터 시티의 경기력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압도적이진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 간단하게 레스터 시티의 승리 정배당 빼버리고 레스터 시티의 무와 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레스터 시티의 메디슨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사우스햄튼의 체아담스 선수가 멀티골을 뽑아내면서 1대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투표율 9%의 레스터 시티 패배 이변에 적중을 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크게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됐던 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6번 경기 오사수나 대 카디스. 자, 오사수나의 단통승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2대0으로 오사수나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세비야와의 리그 첫 경기에서도 승리를 했던 오사수나고, 공격에서의 마무리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 오사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원정팀 카디스는 공격 자원은 많은데 유효 슈팅이 더럽게 안 나오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카디스 홈이라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할 텐데, 오사수나의 홈이라는 점 맞대결 전적만 봐도
오사수나 홈에서는 최근 맞대결에서 카디스가 무승부도 한 적 없이 전패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카디스가 오사수나의 페널티킥을 2개나 내주면서 치미아빌라 선수와 키케 선수에게 골을 먹혔고 치미아빌라 선수는 2경기 연속골이 되겠네요. 또한 카디스는 알라르콘 선수가 퇴장까지 당하면서 경기를 말아먹었습니다. 예상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면서 오사수나 승 적중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본머스 대 아스날. 자, 이 경기 본머스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아스날은 최근에 누가 봐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경기력, 골 결정력까지 너무나도 좋고 맨시티에서 영입한 제수스 선수가 거의 신급이 돼가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빨딱 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본머스 수비진들을 헤집고 다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웨데가르드 선수의 멀티골과 윌리엄 살리바 선수의 골까지 0대3으로 본머스를 깨부셔버렸습니다. 본머스는 맨시티한테 뒤지게 맞고 아스날한테 맞은데 또 맞아서 굉장히 아플 것 같네요. 자, 8번 경기 마요르카 대 베티스. 자, 우선 2014년 이후로 마요르카가 베티스를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고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 베티스가 3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득점력이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베티스의 상대팀이었던 엘체 선수 한 명이 일찍 퇴장을 당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 득점력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실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홈 경기라면 어떤 팀이 오더라도 어려워하는 경기가 마요르카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변의 냄새가 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요르카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확실히 저는 이 경기가 이변이 나올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요르카가 특유의 비용신짓만 안 했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죠. 첫 번째 실점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비용신같이 손을 써서 핸드링 반칙을 하는 바람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선제 실점을 했고 박스 우리의 이강인 선수가 만점 활약을 펼치면서 무리키 선수에게 택배 크로스 해준 게 골로 연결이 되면서 동점이 됐었는데 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번엔 진로방에 반칙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내줬죠. 1대2로 패배를 기록한 마요르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썼기 때문에 적중을 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좀 이변이 뜰 수 있었는데 참 아쉬운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9번 경기 아시셀타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냥 단통패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벤제마의 페널티킥 골 이후에 아시셀타 역시 페널티킥으로 아스파스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 40회차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또 9번 경기에서 무승부 이변이 터지는 건가 했으나 역시나 레알 마드리드의 루카 모드리치, 비니시우스, 발베르데 선수가 차례로 골을 터뜨려주면서 1대4로 무난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변이 터질 만한 단서가 하나도 없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말씀 드리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10번 경기 리즈 대 첼시. 자, 이 경기 사실상 리즈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면서 틀린 경기인데 경기를 라이브로 보는데 확실히 경기가 재미는 있더라고요. 리즈의 전방 압박이 거의 미쳤더라고요. 야, 이거 이러다 일 나겠는데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첼시의 골키퍼 맨디 선수가 빌드업 한답시고 발밑으로 볼 관수를 하다가 어리버리를 까면서 브랜든 아론슨 선수에게 공을 뺏기면서 선제골을 먹혔죠. 그 순간 저는 엿됐다 이거.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바로 로드리고 선수에게 헤딩골, 잭 해리슨 선수의 골까지 3대0으로 개털려버렸고 첼시의 슛들은 멜리의 골키퍼의 선방이나 리즈의 몸빵으로 막혔죠. 여기에 첼시는 쿨리발리 선수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정말 더럽게 안 풀리는 경기였다라고 보였습니다. 사실상 첼시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압박은 수준급이었기 때문에 리즈를 상대로 좀 압박에 밀릴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이걸 리즈가 해내더라고요. 이 경기는 깔끔하게 틀린 걸 인정해야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11번 경기 웨스트햄 대 브라이턴.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던 경기였는데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이 브라이턴을 상대로 맞대결 전적에서 6무 4패로 밀리는 모습이고 웨스트햄 홈에서는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5연속 무승부까지는 힘들다라고 보이고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치렀고 주전자원들을 많이 투입하면서 3대1 승리를 했는데 리그를 시작하고 득점이 없던 웨스트햄이 그래도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치르면서 득점을 했다라는 게 득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실이 됐을지
될지는 이 경기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웨스트햄의 승과 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브라이턴의 맥 앨리스터 선수의 페널티킥골과 트로사르 선수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0대2로 웨스트햄이 패배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웨스트햄은 지금 이 경기까지 리그 3경기째 득점이 없는 상황으로 이번 시즌 득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12번 경기였죠. 빌바오 대 발렌시아. 자, 우선 이 경기 역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빌바오의 정배당이 사실상 빌바오 경기력에 비해서 너무 낮은 정배당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의심을 많이 가게 했고, 상대 전적에 있어서도 빌바오가 발렌시아에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원정 발렌시아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또한 발렌시아의 공격자원 슈고드로, 막시 고메즈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골 정도는 넣고 승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빌바오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빌바오의 베렌게르 선수의 득점으로 1대0으로 빌바오가 승리를 했고, 한마디로 더럽게 재미없는 경기였습니다. 발렌시아가 아직 리그 초반이라 그런지 호흡이 안 맞는 건지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빌바오의 승리가 뜨면서 저는 틀린 경기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 자, 아마 이 경기에서 거의 멘탈이 깨지고 대부분 나가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리그 첫 경기를, 양 팀의 리그 첫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AT 마드리드의 모라타, 펠릭스, 그리즈만의 경기력을 봤기 때문에 온통 거기에 집중이 쏠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비아레알에 주목한다기보다는 AT 마드리드의 에이스 자원들에 쏠려서 다른 픽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종 픽 때 비아레알에 예레미 피노 선수와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있지만 이 두 선수만으로는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 두 선수가 한 골씩 기록하면서 0대2로 비아레알이 승리를 했더라고요. 일단 가장 최근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리그 첫 경기의 임팩트가 AT 마드리드의 주전자원들 모라타, 펠릭스, 그리즈만의 경기력이 너무 임팩트가 컸었기 때문에 AT 마드리드의 홈 경기이기도 하겠다 해서 AT 마드리드의 승리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이 점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경기 소시에다 대 바르셀로나. 자, 이 경기는 소시에다 단통패 말씀을 드렸었고, 소시에다가 홈에서 실점을 잘 안하는 편이긴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공격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개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소시에다의 경우 공격 자원에 이삭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삭 선수로는 부족하다, 오야르 시아발롬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삭 선수가 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역시나 바르셀로나의 축구 잘하는 스킬 레반도프스키한테 멀티골을 내줬고, 덴벨레, 안수파티까지 추가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4로 소시에다가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1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고, 앞으로 리그 경기가 어느 정도 7, 8경기 진행될 때까지는 골대법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주중에 오랜만에 배팅맨에게 1000원 픽을 만들어줘 라이브 이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들 42회차 경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픽을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라이브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노트북을 바꾸고 나서 라이브 진행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혹시나 라이브 진행에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수요일에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대상 경기들로 배팅맨에게 1000원 픽을 만들어줘 라이브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